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시거나 또 반도체에서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하시거나 이러실 때 여러 개 줄기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국경 구경이 이제 좀 두꺼운 거를 가지고 딱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초점을 향해서 같이 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도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고 밖에서 이렇게 가령 이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은 그냥 뚫고 나가지만은 구경을 이런 식으로 넓혀 가지고 밖에다가 여러 개 레이저를 갖다가 초점을 만들어서 넓게도 만들어 놓고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초점 맞춤 방식이면 일단 각각의 레이저에서 전력이 좀 약하더라도 초점을 가령 5만 볼트짜리가 10개면 50만 볼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싸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는 이렇게 넓게 서로 부딪히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확산, 이렇게 열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가 초점을 맞추면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듯이 초점을 아주 세밀하게도 맞출 수 있죠, 넓게도 맞출 수 있죠. 그 방식으로 이제 레이저 추진기를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국경 그 아주 미세하게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하게 형성을 할 때 여러 개의 구경을 가지고 하나의 초점을 맞춰 갖고 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초점을 맞춰서 돋보기처럼 움직이는 이런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가령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드론이 5만 볼트짜리 그 레이저 비싼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등치도 크고 또 이렇게 강한 전력을 형성하려면 그렇게 좀 무거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드론에서 1만 볼트나 5만 볼트짜리를 갖다가 형성 또는 비행체에서 쏜다 그러면 10개에서 쏘면 한 군데 초점을 집중해 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10만 볼트가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특정 지점을 향해서 좌표를 같이 링크를 하면서 같이 쏘는 방식으로 하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좌표가 지상 좌표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이동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좌표를 잡아서 그쪽에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무선 통신으로서 공유를 하면서 같은 지점에 동시에 쏘는 겁니다. 시간대를 같이 해서 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1분 이에 다 쓰고 한 사람은 기계 하나는 이렇게 30초에 쓰고 그 다음에 또 1분에 써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시간대 쏘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아가지고 서로 무선 링크하면서 동시간대 약속된 시간에 같이 쏴가지고 초점을 형성해주는 이런 그 레이저 무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기 안에서도 레이저를 쏠 때 이렇게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그 구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미세한 구경식으로 만들어 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이저 A사 레이더의 소자 만들 때도 큰 안테나보다는 작은 미니 촘촘 작은 거 100개, 큰 안테나 10개보다는 100개, 1000개가 낫다. 왜 그러냐면 그 굵은 전파를 쏠 일이 있을 때는 그 미니 구조를 같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쏘면 되고요. 영상 촬영할 때도 이 미세 전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도 되고 그러니까 그 팀별로 묶어서 쏘면 굵은 전파는 굵은 전파대로 강력한 전파는 강력하게 쓸 수 있고 다양한 전파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는 서로 구경이 틀린 전파 방식도 있지만은 서로 제 방식의 어떤 전기선 하나의 로맥 4.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업 시킬 때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두께 똑같은 굵기였을 때 그 구리선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가 자동차 변속기 없이 전력을 증폭시켜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전기차와 로봇팔, 산업 공작기계와 모든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 필요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폭을 시켜주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전기를
전기선의 두께,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보낼 수 있다. 이것을 하나의 뭐 두꺼운 구리선으로 그냥 하나 합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8차선이다 이렇게 도로를 넓혀놨을 때도 뭐 무질서하게 선이 없이 무질서하게 마구 들어가면 그게 효율적이겠냐라는 거죠. 도로가 넓어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럴 바에 차선을 그려넣어서 하자. 이런 아이디어죠. 로맥 4.0을 하나, 둘 똑같은 굵기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진폭이 좀 그렇게 각종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때 여러 개를 특수 목적용이죠. 전력을 굉장히 파워를 급시켜주는 엄청나게 파워가 센 전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닷물결이 잔잔한 방식이 이렇게 좀 전에 정적인 방식이고, 동적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만들면 바닷물라면 이렇게 크게 풍랑이 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습니다. 레이저 부분에도 레이저 소자 부분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그 레이더 소자 안에서도 그 똑같은 크기의 그 안테나 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틀린 거냐, 좀 더 강한 출력을 내는 것을 중간중간 섞어 놓는다는 거죠. 이 방식을 하시면 더 효과가 있다,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용 사이즈는 대중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레이더 소자의 어떤 그 소자 하나하나를 만들 때 레이더 도만에 거기 소자 크기를 대중소 똑같은 사이즈로 하지 말고 대중소 미니 촘촘 아주 잘 자란 것도 괜찮으니까 숫자를 많이 배치해라. 그럼 이게 굉장히 강력한 레이더 무기가 되고, 굵은 전파를 쏘거나 그럴 때는 팀별로 협력해서 작은 거라도 그렇게 협력해서 쏘는 방식으로 됩니다. 공중에 쏠 때는 서로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 중간에 이렇게 좀 강한 전파가 들어가고 전력을 틀리게 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강한 전파가 들어가고 양 사이드 옆에 전파 간섭을 까지는 크게 안 가고 통나만 형성력 옆에서 보좌하는 식으로 분목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전파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는 좀 더 멀리 가고 중간에 전파를 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파워를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분목 현상을 주는 식으로 가는 수가 있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공중에서 새로운 전파를 형성하도록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화하는 원리를 따라서, 제 기술 구조가 그렇습니다. 평균 이론을 따라서 전파도 공중에서 합성해야 된다. 곽도를 따라서 또 부딪히게 만들어주면 전파가 튀죠. 그렇지만 그렇게 비스듬히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요맥스 4.0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까이 딱 붙여놨을 때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이 진폭이 크지 않고 딱 하나의 전기로 형성될 수 있는 것처럼, 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령 내가 그 사이즈를 틀린 그 두 가지 전파를 안에다 가운데 놓고 분목 현상을 그 안에서 공간의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약간 떨어져서 전파를 또 하나 쏜다. 4개의 전파를 쏜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운데서 합해진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무기를 레이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TV 액정 패널에도 화소수를 대중소 미니 좀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놨을 때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사이즈 큰 게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것을 배치를 하면 이제 프로펠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풍기 같은 거 프로펠러를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방식으로 선풍기 날개 방식으로 사이즈가 틀린 날개를 배치를 했을 때 가령 상중하 이렇게 해서 타워 형식으로 에어컨 형식으로 만든다. 또는 미니 형태로 만들더라도 바람을 쏘면 바람이 서로 평균하고자 않고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내자. 선풍기가 날개가 그러면 서로 평균하고 올릴 때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식의 선풍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사이즈가 틀린 부분을 공중 안에서도 또 형성할 수 있다. 열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히터기다 그러면 히터기를 갖다가 이렇게 상중하로 만들었다 합시다. 히터기를 상중하로 만드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워 형식으로 선풍기만이 아니라 뭐 작게도 만들어도 되고요. 서로 인위적으로 히터기의 굵기가 틀린 히터기 뭐 코일이 방식이 됐든 금속재를 발열하는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사이즈가 틀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강중약에다라고 합시다. 사이즈가 틀린 것을 열기가 서로 그 열기도 섞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틀린 사이즈의 열량을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뭐 그 히터기 방식이 송풍 방식일 수도 있어요. 송풍 방식이었을 때도 서로 각기 틀린 프로펠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시각 기술, 반도체 레이저로 시각 기술을 할 때 EUV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로 구경이 틀린 것을 사용해서 같이 하나로 합해주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구멍에서 나노를 형성하게 회로를 그릴 때 그런 방식 하나의 여러 개의 구멍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나로 집중해서 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그 강하게 그 열이 나가기 레이저 빛이 나가기 위해서는 구경이 그렇죠 사이즈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 아까 전에 제가 드론 방식에서도 그렇고 드론이 이렇게 100만짜리를 하면 부피도 크고 100만 볼트짜리 부피도 그러니까 1만 볼트라도 이렇게 10대 묵치고 100대 묵치고 한 초점을 향해서 동시에 쏘면 된다라는 이 방식이 반도체의 시각 기술에 들어가는 거죠. EUV 공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시각을 할 때 레이저를 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이런 방식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초점이 돋보기 보면 우리가 초점을 아주 미세하게 맞출 수 있죠. 그럼 강한 열이 형성됩니까? 안 형성됩니까? 형성되죠. 이런 기술입니다. 그럼 돋보기를 갖다 여러 개로 해가지고 강하게 한 초점에 해두면은 초점이 강하게 열이 탑니까? 안 탑니까? 똑같이 맞춰가지고 형성되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돋보기를 우리가 비출 때 초점을 좀 흐리게 만들어줘요. 두텁게 구경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다른 돋보기도 수없이 덮쳐서 구경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저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거나 열을 좀 이렇게 약간 구경을 틀리게 해서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저 무기를 만드시면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태우는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한 초점을 갖다 아주 극미세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극미세하게 맞출 수도 있죠. 반도체 회로 그릴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광원을 집중시키되 여러 개를 통해서 그 광원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집중시키면 넓은 지역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이제 이렇게 지상 무기를 태운다라고 하거나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특정 초점을 향해서 보통 이만한 레이저의 크기가 이렇게 레이저 광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초점을 넓게 돋보기식으로 넓게 해가지고 여러 데서 맞추면 열도 모아가지고 강력한 열이 된다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비행체 뒷변에서 이렇게 해서 초점을 넓은 구경을 형성하는 식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레이저 광선끼리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각도를 수치해야 되겠죠. 강하게 추진 방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이저를 서로 빛을 모아서 쏠 때 하나의 극미세한 초점으로 맞춰도 되지만 넓게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부분 여러 군데서 여러 군데니까 그 하나의 기기 안에서는 여러 개 구멍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넓게 형성해주거나 좁게 형성해주거나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 반도체 소자 회로 그릴 때도 넓게나 좁게 이런 식으로 자유제재를 조절이 가능하게끔 EUV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구경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여러 군데서 빛을 쏴가지고 강력하게 하나의 초점에 맞춰서 돋보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사이즈를 각각 틀리게 해서 여론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제 산업 기술에 이게 모든 것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공 방어망 같은데 쏠 때도 보면은 하나의 대공 그 어떤 조명에서 쏘시잖아요. 그럼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출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레이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구경을 아주 좁게 형성해 좌표 방식으로 해서 그쪽을 집중해서 레이더를 동시에 서로 링크를 통해서, 무선 링크를 통해서 동시간에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컴퓨터로 맞춰갖고 세팅해서 쏘면 강력한 그렇죠,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 플랫폼에서도 집중화해서 가능하다는 것, 이런 기술은 제 기술코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에서 서로 그 구경이 틀린 선풍기처럼 서로 이렇게 그 구경이 틀린 무기를 레이저를 갖다가 같이 한 초점을 향해서 쐈을 때 혹시 서로 간섭 현상을 연해서 강력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다, 뭐 드론이다, 아니면 비행체, 배, 뭐 열차, 모든 것에 쓸 수 있는데, 모든 형태의 조명을 만드실 때 가운데 어떤 중심되는 부분은 구경이 좀 크고, 양옆에는 사이드로 이렇게 보좌에 좀 구경이 다른 것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쏘시면 빛은 직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쭉 각도를 좀 붙여놓으면 여러 저에게 이렇게 그 통로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저게 에이사 레이더 할 때 전파 이렇게 북목 현상처럼 이렇게 쭉 앞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또는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운데 사이즈를 틀린 것을 좀 더 가깝게 붙여놓으면 빛이 서로 융합을 하면서 서로 합혀진다는 거죠. 서로 빛의 간섭 연섭에 인해서 보다 빛이 멀리 강력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각도를 서로 거리를 가깝게 붙여놓느냐, 붙여놓지 않아 가깝게 붙여놓으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 약간 떨어져 나면 보목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 무기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레이저 무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거나, 빛의 조명 부분에서도 자동차 전조등이다, 모든 전조등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모든 전명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옆에도 봐야 될 거 아니, 넓이로. 그럼 넓이도 이렇게 옆에 짜잘한 것들 배치해서 넓게 붙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전면만은 쭉 이렇게 직진해서 강력하게 멀리 가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멀리 가게끔 만든 방식은 그 에이사 레이더에서 썼던 기술인 것처럼 공간 중에 빛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대공 방어할 때 조명이나 기타 다른 모든 부분의 조명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중심되는 앞에 멀리 가야 되는 이런 그 조명들에는 전력을 틀리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조명에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모든 이렇게 조명 부분에 전력을 틀리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는 거죠. 틀리게 해서 전력을 각각 공급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랬죠. 중심되는 것은 쭉 가고, 중심되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옆에 사이드로 되는 것도 각각 전기를 공급해서 이렇게 각각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360도로 이렇게 사방을 비추는 그런 그 조명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뭐 대공 방어망이나 모든 것도 되죠. 360도로 하거나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방식 안테나 구조처럼 위아래로 동시에 비추거나 양옆으로 비추거나 360도로 해서 쭉 비추는 이런 조명 방식도 각각 전기선을 각각 달아주면 되니까요. 그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제가 그 안테나 구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테나 360도로 가는 안테나는 전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360도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거나 사방으로 가령 그 각각의 그 방위하는 담당하는 담당하는 그 동서남북 방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각각 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 활용 하나 둘셋넷 안테나가 사방을 이렇게 비춥니다. 360도로. 그러면 안테나가
밑에도 위에도 쏠 수 있겠죠. 안테나가 위아래도 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위아래 360도로 완전히 돌아서 사방 이쪽으로 평면적으로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위아래도 쏘는 이런 형태의 안테나 구조, 이런 형태의 조명,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테나 360도 안테나를 넘어서서 위아래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그런 안테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도 조명도 이렇게 이런 방식의 조명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늘에서 전력만 충분히 이론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가로등처럼 하늘에 광원을 가지고 밑을 갖다가 딱 전후좌우 사방을 대나처럼 밝힐 수 있습니까? 특정 어떤 그 영역을 사방 몇 킬로 안에. 그렇지. 그 전력만 뒷받침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조명 쏘잖아요. 이 군사적인 조명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드론이나 비행체의 숫자를 통해서 띄어가지고 그쪽을 비춰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배로 얘기를 하자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전기를 전등을 갖다 위에서 비춰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드론 무기에서도 이런 방식의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막 공중도 동시에 환하게 대낮처럼 밝혀주는 그런 별빛이나 태양빛, 뭐 인공 태양이나 아니면 달 같은 것이 있어서 사방을 비춰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조명 방식은 뭐 전력만 뒷받침이 되고 각도만 조절하면 된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레이더 반도체 레이저를 쏴가지고 EUV 방치해서 여러 군데서 하나의 초점을 돋보기식으로 맞춰가지고 그 크게 덩치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작게 들어가면서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시각하는 기술,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었다고 합시다. 레이저가 나오는 것은. 그럼 두 개를 합친 거하고 세 개를 합친 거, 네 개를 합친 거,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열이 조사되는 것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조절해 가지고 얼마든지 깊이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을 열 자체를, 그러니까 레이저의 광선의 위력 자체를 굉장히 조절할 수 있다. 가령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어도 이렇게 가능하고, 서로 틀린 것을 쏴가지고 서로 틀린 레이저 어떤 구경을 틀린 것을 중간에 합해갖고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현상을 만들어내갖고 강하게 열이 형성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레이저 소재 방식에 제가 설명한 레이저의 구경이 아주 미세할지라도 여러 개를 합하면 세다. 그걸 방식으로 해서 EUV 방치를 만드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하나의 구경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즈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레이저의 광선의 위력 자체를 얼마든지 그 숫자만 더해주면 되니까. 가령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숫자를 하나, 두 개 배치하는 거하고 전력만 충분하다면 세 개, 네 개 배치한 거하고 전력이 그 전선의 두께가 크면 거기에 전력이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전기선을 두텁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전기가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봇대가 돼야 전력이 증폭되고 축적이 된다고.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 두터운 하나의 구리선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굵기로 해서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죠. 레이저의 EUV 장치에서 여러 개를 갖다가 미세 구멍을 통해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또는 서로 사이즈를 틀린 것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술,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보다 강한 길을 형성해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초점을 형성해서 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대공하기 같은데 있다 그러면 대공하기에서도 특정 좌표를 서로 무선으로 링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공하기가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비행체에서 여러 비행체가 있잖아요. 서로 무선 링크로 동시간대 쏘기로 하고 동시에 표적을 쏘면은 또는 너는 이쪽 방위각을 맡아 난 이쪽 방위각을 맡을게 360도로에서 그 비행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서로 무선 링크를 통해서 동시간대 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방식으로 대공 방어망, 대공하기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여러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하나의 무기에서 여러 군데 방위각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에서 쏘는 대공, 지금은 대공하기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동시에 쏜다는 거죠. 다연장처럼. 그래서 각각의 방위각을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사방에 차단시켜 버리는 이런 방식의 대공하기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하고 비행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공하기를 하기를 구성하셔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가령 기관포다 그러면 그 비행체가 움직일 거리를 갖다가 일일이 초점을 맞춰갖고 이렇게 쏘는 방식도 되지만 각각의 동서남북을 이렇게 넓게 형성을 해서 빡 쏘거나 사방 몇 킬로 안에 움직일 것을 그 비행체의 속도를 자동 계산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대공하고 방어망이 되고 또 비행체에서 쏘는 방식도 하나의 무기에서 이렇게 쏘는 기관포다. 그럼 기관포가 됐든 뭐가 됐든 폭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탄 방식으로 비행체에서 그 미사일을 쏘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행체 쐈다 그러면 그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 개를 쏴가지고 동시에 자탄 방식으로 터트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비행체가 움직일 거리까지 계산해서 파편에 일단 맞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중에 직격탄을 쏴도 된다는 거죠. 일단 부상 입혀놓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그 다음에 대공하기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사방에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군데 쏴가지고 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해서 자탄 방식으로 터뜨리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이런 방식이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의 방위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넓은 구경을 형성해주는 이런 대공하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박격포나 군에서 갖고 다닐 때 박격포나 이런 것들도 그럼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다 가능하죠. 박격포도 그냥 인위적으로 무선 링크 안 해도 동서남북 몇 군데 너는 어디 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나의 박격포 차량에서 자동 쏜다 그러면 여러 개를 구경을 형성해 가지고 다연정포처럼 박격포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넣고 뭐 자동으로 뭐 그렇게 급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급탄 해놓고 동시간대 이렇게 쏴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자동 급탄이면 이게 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뭐 자동 급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쏠 때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포가 이제 박격포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는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개 박격포다 포신이다 박격포 아니더라도 한 포도 그렇게 되고 한 포까지 됩니다. 한 포를 쏠 때도 이런 식으로 표적을 서로 무선 링크를 통해서 표적을 공유하면서 쏘고 보다 초점을 돋보기처럼 초점을 맞춰서 그걸 딱 쏘거나 넓은 구경을 움직일 것을 계산해서 돋보기처럼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화력을 그쪽에 모아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산업상 여러 군데 이게 지금 이 아이디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산업상이 어떤 형태되겠든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기술 구조를 이루었다. 그럼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